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말 정말 믿으시나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성실하게 출근하고 주말엔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누구보다 남을 배려하며 살아온 평범한 직장인 김 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구조조정 통보를 받았어요. 아무 잘못도 없이요. 그 순간 김 씨가 느꼈을 배신감, 상상이 되시나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이런 일이 김 씨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에서 너무나 자주 목격하죠. 착한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나는 걸요. 도대체 왜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반복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세상의 공정함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근본적인 수수께끼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도대체 나한테만 왜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건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고대 현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삶의 진실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 생각보다 훨씬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생 자체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영역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들은 환상도 아니고 영화 속 장면도 아니며 꿈에서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 바로 현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이라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음 주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심지어 지금 이 순간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조차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로 불확실성으로 가득합니다. 언제 어떤 이유로 목숨을 잃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거대한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 삶에 갑작스런 어려움이나 예상 밖의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 마음은 본능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 후회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인간의 심리는 부정적인 경험들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화심리학적으로 볼 때 생존을 위해 발달된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빠르게 인식하고 기억해야만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특성이 오히려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살아가면서 마주치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상의 문제,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직업적 좌절감 등 정말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절망감과 불행함이 온 마음을 덮쳐올 때 우리는 과거의 아픈 기억들까지 다시 떠올리며 자책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겪었던 실패나 후회스러운 순간들이 현재의 어려움과 함께 뒤섞이면서 마음의 고통이 더욱 깊어집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한번 빠져들면 빠져나오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또 다른 부정적인 생각을 불러오고 그것이 현실 인식을 왜곡시키며 결국 우리의 판단력과 행동력을 마비시키게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밝은 측면들을 의식적으로 찾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는 감사하고 기뻐할 만한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좋은 것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부정편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의 작은 문제들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누리고 있는 수많은 축복들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 따뜻한 잠자리가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 건강하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등 이런 기본적인 축복들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 사고의 패턴에서 벗어나려면 평소에 자신과 타인의 삶에서 좋은 점들을 의도적으로 관찰하고 인정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한 긍정사고와는 다릅니다. 현실을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다양한 측면들을 균형 있게 바라보려는 노력인 것입니다. 동시에 인생 자체가 공평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선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좋은 일들만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인생은 당신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에 상관없이 자신만의 법칙에 따라 흘러갑니다. 당신이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더라도, 어떤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더라도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기대나 바람과는 무관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고된 시기가 찾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상대적으로 편안하고 순조로운 시기가 올 수도 있으며, 때로는 기쁘고 행복한 순간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에서 불필요한 자책이나 원망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라며 자신을 탓하거나, 하늘은 왜 나에게만 이렇게 가혹한 거지라며 운명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들은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고통의 늪으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인생을 하나의 책에 비유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슬프고 우울한 내용이 담긴 챕터를 만나게 되기도 하고, 유쾌하고 즐거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부분도 있으며, 스릴 넘치고 모험적인 장면들이 등장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책을 읽다가 슬픈 내용이 나왔다고 해서 그 즉시 책을 덮어버리고 더 이상 읽기를 포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슬픈 부분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책 전체를 외면해버린다면 그 책이 전달하려는 진정한 메시지나 감동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훌륭한 문학 작품들을 보면 주인공이 극심한 시련과 고난을 겪는 과정에서 성장하고 변화하며 결국 깊은 깨달음이나 성취에 이르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어려운 부분에서 읽기를 중단한다면 그런 성장과 변화의 과정을 경험할 수 없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기쁘고 행복한 시기도 맞이하게 되고, 슬프고 힘든 시기도 경험하게 되며, 새롭고 흥미진진한 도전의 순간들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려운 장면에서 멈춰서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과연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성공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갈 기회를 영영 놓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려운 시기를 단순히 견뎌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모든 경험에는 그 나름의 교훈과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경험들조차도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고통에만 집중하면 괴로워지기 시작하지만, 그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에 초점을 맞추면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왜 생겨났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인생이 우리에게 어려운 가르침을 전해줄 때 우리는 그 시련을 통해 값진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됩니다. 현재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그것이 신체적인 문제든 정신적인 어려움이든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든 연인이나 가족 간의 문제든 상관없이 그 문제 자체를 인생의 최종 목적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통과해야 할 하나의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 과정을 겪어내면서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희망적인 사고가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검증된 삶의 지혜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의 생애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극심한 시련과 좌절을 경험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삶 자체가 공평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현자들도 외부 상황의 통제를 받는 모든 것들은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아닌 다른 요인들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상황, 정치적 변화, 자연재해, 다른 사람들의 결정, 질병, 사고 등 수많은 외부 요인들이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열심히 노력해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런 불가항력적인 요소들 때문에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자신을 책망하거나 세상을 원망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롭기까지 합니다. 현자들의 또 다른 위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불공평한 현실에서 공정함만을 기대하며 살아간다면 지치고 피곤하며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본래 공평하지 않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현실에서도 계속해서 공정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항상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이런 기대는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실망과 좌절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며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 받아들이는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나쁜 일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선량한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상황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관심과 에너지를 옮기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면에서 밝은 면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면 행복해질 수 있는 요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분명히 밝고 긍정적인 측면들이 존재합니다. 건강한 신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좋아하는 취미나 활동, 의미 있는 일, 아름다운 자연 환경, 좋은 음식, 감동적인 음악이나 영화, 배움의 기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가능성 등 정말 다양한 축복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면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을수록 더욱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문제와 실패를 극복하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면서도 건설적인 방향으로 마음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다면 그 상황 자체를 부정하거나 회피하려 하지 말고 받아들이되 이것을 새로운 기회로 바라보는 시각을 기르는 것입니다. 더 나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평소에 관심이 있던 분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며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해볼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기업가들이 직장에서의 실패나 해고를 계기로 창업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자신이 설립한 애플에서 쫓겨난 경험을 통해 더 큰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픽사를 설립하여 애니메이션 산업에 혁명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가 해고라는 시련에 좌절하여 포기했다면 우리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혁신적인 제품들을 만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동안 소홀히 했던 자신의 몸을 더 세심하게 돌보게 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만들고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며 스트레스 관리법을 배우는 등 이전보다 훨씬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질병이라는 것은 분명히 고통스럽고 불편한 경험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생활 방식을 재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소중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 아픈 곳 없이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것, 맛있는 음식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것 등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깨달음을 통해 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건강 회복 후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매 순간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겼다면 자신의 소통 방식이나 타인을 대하는 태도를 되돌아보고 더 성숙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학습의 기회로 여길 수 있습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분명히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경험이지만 동시에 서로 다른 관점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통해 우리는 공감 능력을 기를 수 있고 더 효과적인 소통 방법을 익힐 수 있으며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폭넓은 시각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경계 설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고 관리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들은 평생에 걸쳐 더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관점의 전환이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런 사고 패턴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하루 동안 감사할 수 있었던 일들을 3가지씩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주 작은 일들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든지, 좋아하는 음악을 들었다든지,
친구와 즐거운 대화를 나눴다든지 하는 일상적인 경험들도 충분히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사 일기를 쓰는 습관을 기르면 점차 일상에서 긍정적인 요소들을 더 민감하게 인식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행복감을 느끼는 빈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 표현은 실제로 뇌의 구조를 바꾸어서 더 긍정적인 사고를 하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며 상대적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것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세상에는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고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뉴스나 다큐멘터리를 통해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접해보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극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전쟁, 기근 자연재해, 극심한 빈곤 등의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서로를 돕고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영감과 용기를 줍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게 되고 동시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보람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봉사활동을 통해 만나게 되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인연은 삶의 새로운 활력과 영감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봉사활동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거나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하거나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일하거나 재해지역 복구 작업을 돕거나 하는 등 자신의 관심사와 능력에 맞는 활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경험 자체가 우리에게 깊은 만족감과 의미감을 준다는 점입니다. 독서도 마음의 관점을 바꾸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기계발서나 철학서 등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위인들의 전기를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역사상 많은 위인들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시련과 좌절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낸 이야기들을 접하다 보면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용기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수많은 선거에서 패배하고 사업 실패를 겪으며 우울증에 시달렸지만 결국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시각과 청각 장애라는 극심한 한계를 극복하고 작가이자 사회운동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런 인물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운동이나 마음 챙김 같은 신체적, 정신적 활동들도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하면 엔도르핀이 분비되면서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해소됩니다. 또한 운동을 통해 건강한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자신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현재 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들로부터 잠시 벗어나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시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서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5분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갖는다면 일상의 스트레스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창조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마음의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거나 연주하거나 글을 쓰거나 요리를 하거나 정원 가꾸기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창조적 활동을 찾아서 정기적으로 해보세요. 이런 활동들은 부정적인 생각들로부터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동시에 성취감과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정신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창조적 활동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몰입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몰입 상태에서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활동에 빠져들게 되며 이때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순수한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자주 할수록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공유해 보세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조언과 격려를 통해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고 정서적 지적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감을 느끼는 것이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고립되고 외로운 상태에서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욱 커지고 왜곡되기 쉽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고 해결 가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따라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회적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유지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행을 떠나는 것도 관점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문화를 접하면서 일상의 틀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되고 여행 과정에서 만나는 다양한 경험들이 삶에 대한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꼭 멀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운 곳이라도 평소와는 다른 환경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전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언어 공부, 악기, 연주, 요리, 사진,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과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은 우리에게 큰 활력을 줍니다. 또한 배움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도 생깁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해 나가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서 점차 큰 목표로 확장해 나가세요. 목표가 있으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동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성취감은 자신감을 높이고 더 큰 도전에 나를 용기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변화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일이나 어려운 상황을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기르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때로는 실패하거나 다시 부정적인 생각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는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변화는 선형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다가 뒤로 후퇴하기도 하고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을 계속한다면 언젠가는 분명히 원하는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면으로 관심을 옮기고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완벽한 공정함을 기대하지 않는 지혜로운 마음가짐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과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